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효자 산업인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최근에 이게 대만 시장 조사 기관 트랜스포스의 그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촉발 요인이 됐는데요. 해당 기관에 따르면은 올해 4분기 디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이제 약 한 3에서 한 8% 정도 이제 하락할 걸로 이제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가지고 올해보다 최대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최근 보면 오히려 연초만 하더라도 분기당 최대 실적도 기록하고 최근 3분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분기당 최대 매출액도 기록하는 등 실적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디램 공급량이 한 20%,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한 18% 정도 늘린 계획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그런 전망의 기초에서 공급이 과잉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또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PC용 디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7개월 만에 최저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슈퍼 사이클이 조기에 종료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관적 전망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 대만 시장 조사 기관 말고도 사실 그동안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이제 4분기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정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4분기쯤 되면 피크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슈퍼 사이클이 종료될 거라고 하는 전망인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꺾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네. 이러한 비관론이 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 예. 저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디램 수요가 연말에 좀 특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같은 그런 계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스마트폰 교체하는 분들도 많아서 디램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이제 꺾일까 하는 좀 의구심도 드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공급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준비를 좀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관건은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이제 관건인데, 과거에도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한 5, 6년 정도 이렇게 호황이었다가 이것도 경기 사이클처럼 좀 약간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황인 시점도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얘기했던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갑자기 호황이었다가 바로 또 불황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이렇게 짧아지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디램 가격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상승세는 좀 꺾인 건 사실이에요. 디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9월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비슷한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을 보게 되면 현물 가격하고 고정 가격이 있어요. 네.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의 선행지표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보통 한 2, 3개월 간격을 두고 반도체 제조업체와 수요업체 간의 이 대규모 거래에 적용되는 고정
거래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정 가격은 이미 이제 계약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물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 시장 가격이 차후에 시차를 두고서 고정 가격에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물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고정 가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만간 이제 고정 가격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전망인데 네. 실제로 이제 디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7월달 4.1불이었다가 그 전월 대비 다시 7.8% 급등한 이후에 뭐 최근에는 계속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4분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고정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수요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현물 가격이라는 게 뭐 계속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고정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요. 네. 다만 현물 가격이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향후 추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좀 반영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가 요즘 부족하다고 굉장히 난리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신차 출고도 제대로 안 될 정도다. 이런 소식을 봤는데 이 신차 출고가 미뤄질 만큼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한데 정반대로 공급 과잉을 지적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분석이 지금 동시에 나오는 걸까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흔히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그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의 어떤 그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세서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정보 조작 목적으로만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구분이 되고요.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이제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이제 과잉 공급이냐 아니면 수요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네. 공급 이 양 반도체 사이에 공급망 관리와 생산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한 번 라인을 이제 가동해서 대량 매출을 일으키는 반면에 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제품 설계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에 따른 뭐 비수기 또는 성수기의 매출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뭐 TSMC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런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팹리스사가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품목에 한해서만 주문받고 바로 이제 공급해서 제작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이제 여유 잉여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력 뭐 중단되는 사태도 있고 공장이 제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원하는 주문을 잘 못 맞춰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거고요. 워낙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저장 목적으로 해서 해당 업체들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사태는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풍기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공급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계속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도 약간 좀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좀 다소 과도하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디램 수요는 확대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하고 제조사랑 고객사는 계약을 할 때 보통 장기로 맺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설명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수요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지 않는 한 그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전망이 4분기 슈퍼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거라는 그 내용에서 촉발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전망을 내놓은 기관이 트랜스포스라는 그런 대만의
반도체 업종을 전문으로 한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기관은 뭐 주관적인 생각인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파운더리 사업을 주로 하는 대만 TSMC의 입지를 좀 강하게 대변하는 대신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D램에 대한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대만 타이베이에 이 본사가 있어요. 네. 2000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지금 된 회사인데 뭐 실제로는 이제 중국 심천 상해로 사무실도 이제 확장해가지고 전 세계 한 250명 정도 지금 전문가들이 해당 산업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 공급 변화 이런 걸 잘 분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관이 독립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네. 대만 산업에 좀 유리한 쪽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전망들을 100% 수용한다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잘 면밀히 파악을 하고 오히려 D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기의 어떤 위기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할 수 있는 또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세대 D램에 대한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파운더리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조언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망이지 실제로 이게 현실로 와서 지금 당장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이 조사 기관이 어느 나라의 기관인지를 저희도 한번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막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업황이 침체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삼성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요새 워낙 이 반도체가 이 D램 가격에 이제 갇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차세대 D램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력에 달려있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발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하나요? EUV 공정 적용한 최첨단 D램, 네. DDR5 양산에 이제 들어갔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세대 D램에 대한 경쟁력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DDR5 이게 이러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경우에 기존에 이제 DDR4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또 잠재울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제로 앞으로 이런 전망 때문에 또 D램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김기남 부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에서 파운더리 위탁 생산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일단은 선도업체라고 얘기했습니다. TSMC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 TSMC에 비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아무래도 이제 고객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 수라는 건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겠죠. 직접 주문하는. 근데 이제 반도체 파운더리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또 공정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3나노 이제 경쟁을 TSMC하고 하고 있는데 차세대 이제 이 트랜지스터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이트 올 얼라운드 개발 방식을 이제 이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이제 핀팹 방식이 이제 그동안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주로 5나노 공정에서 경쟁했던 개발 방식인데 네. 새롭게 이제 게이트 올 얼라운드 방식이라고 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쪽에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먼저 선점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문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점차 TSMC하고 시장 경쟁 점유율 좀 격차나는 거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 주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은 좀 약세일 거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접근을 당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연초보다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D램 가격이나 LCD 패널 가격이 더 특별한 수요가 없다 그러면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좀 부정적인 것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물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뭐 많이 또 올해같이 낼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이 이 반도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격이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뭐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공매도를 삼성전자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체 잔고가 뭐 늘어나가지고 뭐 한때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대체 잔고 양으로는 1위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 때 테이퍼링 개시한다고 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뭐 한두 번씩 또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증시에 부정적 연망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업종 대표주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의 대표주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증시 전망까지 좀 해봤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내용 짚어본 김에 이 부분도 좀 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삼성에다가 기밀 수준의 반도체 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전 세계 지금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정부의 핵심 기밀 자료 제출 요구에 일단 거부 방침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관심 사항이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요청을 완전히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거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도 또 우리 정부가 아마 최근에 그 미국 정부 측에 좀 우려 사항을 전달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산업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최소한의 기업의 어떤 영업 노출은 최소화한다는 이런 완곡한 의견을 좀 전달하면서 뭐 중재자 역할을 좀 해야 아마 미국 정부하고 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문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만 지켜보는 건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